자, 요약집 186페이지 민타특별법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요약집을 좀 체크하고 문제집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는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라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그 판단은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는 거.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라면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된다라는 거. 주택의 대지도 적용이 되는데 주택의 대지에 적용된다는 건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죠. 주택에 대한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오른쪽 맨 위에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 적용 범위라고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만 적용이 되고요. 다만 법인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반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 2. 대항력은 주택 양수인에게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함으로써 새로운 주택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 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는 거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 그랬죠. 3번의 인도는 주택을 점유하는 건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를 했고요.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를 했을 때 기억하세요.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은 간접점유죠. 간접점유도 대항력권으로서 이 점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게 안가로 3번이죠. 자, 4번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요. 그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맨 위에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전출했을 때는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지요. 그 내용이 쭉 5줄까지 나와 있고요. 반가로 2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되고요. 2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지만 행정관청이 깜빡하고 잘못 기재한 경우엔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3번은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장임대차가 되고요. 주의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인정되지 않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의 기억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집원만 기재하면 대항력 인정되고요. 타세대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5번 말씀드렸고 6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관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고요. 다음 페이지 대항력을 언제 생기는가 인도 및 주민등록한 다음날 0시인데 예외 3개를 기억합니다.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자, 반가로 1번은요. 갑이 주택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매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차 한 경우 갑.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2번 갑소유 주택을 다시 전대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전차인은 임차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항력이 생겨야 됩니다. 언제? 을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세 번째가 갑소유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한 경우에 그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을 소멸하고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이때 경락인이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기존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고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언제 새로 대항력을 취득하는가? 경락인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즉 경락됨을 완납한 즉시. 6번, 1번 주택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주임법이 적용되고 보호됩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에게도 임대차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주택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되죠. 양가로 7의 반가로 1번이 요거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임차권을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증금 회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소송의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요. 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걸 집행개시라고 하는데요. 이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죠. 그걸 조문에서 뭐라고 해요?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이번 대항 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고요. 반가로 1번 임대차 존속 중에도 경매가 되는 경우, 자 이때 최우선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즉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죠.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임차인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팔았을 때 개인이 샀을 때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되고요. 금융기관이 양수했을 때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임차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를 금융기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일반인은 우선 변제권 안 되고요.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해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가로 2번.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죠. 4번, 1번 인도와 주민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되고요. 오른쪽 반가로 3번 대지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즉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나중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임차권 등기 맞서는 동생관계가 아니고요.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죠.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고요. 단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죠. 다음 페이지 갱신 중에서 법정갱신, 묵시갱신 가로넣기 조심하세요.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고요. 임차인은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죠. 그럼 법정갱신 되고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만 해지가 되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기상 차익 연체가 있을 때, 즉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요구권 역시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임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못하는데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9개가 있고요. 그 중에 1호 2기 연체와 8호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2가지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반가로 1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었을 때 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요. 3월이 경과만 해지가 되고요. 하나 더 오른쪽
차임이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반가로 4번.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죠.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양도가 아니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반가로 4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 및 보증금의 일방적 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한데요. 일방적 증액은 제한이 있죠. 20분의 1 추가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증액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증액할 때는 이런 제한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죠. 주택 경매 신청 전이 아니라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죠. 다만 그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다음 페이지 기준금액과 일정액이 있죠. 기준금액 중에 서울만 좀 기억하죠.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판례 밑에 동그라미 1번 194페이지. 처음 계약할 때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으나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우선 변제 인정되고요. 두 번째, 점포 및 사무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고 임대차에 있다. 자, 임대차 당시 주거용이 됐죠, 이미. 따라서 주임법이 적용되니까 최우선 변제 인정되고요. 반면에 3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거용 건물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 적어도 대지환가자금에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른쪽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이 제한이 되죠.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좀 낮은 금액을 초과한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죠. 임차권 승계,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는 경우 두 가지.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다.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이렇게 되죠.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196페이지. 일단 법인이 임차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어야 되고요. 영업용인지도 실지 용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맨 밑에 판례. 공장 및 창고를 임차. 여기까지는 영업용이 아니에요. 근데 옆에 컨테이너 박스로 갖다 놓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럼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그 위에 양가로 196페이지 양가로 위에 반가로 1번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위법 적용 안 되죠. 그 기준금액이 오른쪽 맨 위에 있죠. 서울만 기억합니다. 9억 초과. 서울 보증금이 9억 초과. 자, 이때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4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9억 5천이니까 상인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죠. 196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1번 기억합니다. 대항력, 갱신요구, 그 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기 연체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6개. 자, 그 중에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이란 한 장을 미리 넘기면 199페이지 가운데 보면 199페이지 양가로 4,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그래서 폐업을 했어. 이럴 땐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3월이 지나면 해지율이 생기니까 그 3개월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197페이지 대항력 인도화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죠. 기준금액 서울 6,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2,200만 원까지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 범위 내에서. 다음 페이지 존속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에 대해서 임차인은 유효 주정할 수 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 거절 사유 8개 중에서 1357은 기억하자. 1호 3기 연체 한 사실이 있을 때 3기 연체 한 사실만 있으면 돼요. 갱신 요구 당시 3기 연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3기 연체한 사실만 있으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3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7호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자, 요럴 때 거절할 수 있고요. 반가로 2번 주임법과는 달리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요. 전체 임대차 기간을 제한하죠.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자, 3번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요. 법정갱신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갱신 되지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기간은 1년이 되고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3기가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3월이 지나면 3기가 아니라. 양가라 3번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 3기 연체는요. 아까 갱신 요구와는 달리 해지 당시에 3기 연체한 게 있어요. 3기 해지 당시. 연속이든 통산이든 연체기 3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죠.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말씀드렸고요. 차임 증감 조건에 증액 제한이 있죠. 100분의 5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 청구할 수 없고. 근데 상위법에는 독특한 게 권리금이 있죠. 200페이지. 권리금 위에 보증금 요거 주임법은 아까 연 1할과 한권의 기준금리 더하기 2%고요. 상위법은 연 1할 2푼과 한권의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그중에 낮은 거죠.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달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자,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이게 방해행위죠. 결국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동그라미 1, 2, 3, 4를 하지 말아라죠. 그 중에 4번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4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당한 사유가 오른쪽 박스 4개가 있죠. 1, 2, 3, 4 201페이지 그 중에 3호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체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밑에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나는 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요.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의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권리금 판례에서는 1번, 2번, 3번 3개. 자, 1번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사이에 미리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 기간의 10년을 초과해서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3기 연체 등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도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10년을 초과해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더 이상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권리금 회수가 보장이 되고요. 세 번째,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임대인에게 소개했어야 돼요. 주선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임대인이 미리 네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는 절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를 명백하게 표시했다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1, 2, 3번 세 가지 판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죠. 표준권리금 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는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가 이런 거 구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가운데 9번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법 임대차 했을 때 상가건물 적법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적법 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위 계약갱신 요건 행사,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은 이렇게 체크해 드린 걸 위주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집을 풀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봅니다. 문제집 316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표형을 봅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기 아닌 우선변제를 통한 채권 회수. 이게 뭐예요? 가장임대차.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3번은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직원 숙소용으로 임차하여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법인이 대항력이 생기죠. 예외죠. 5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명의 신탁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 명의 신탁자를 말하고요. 이때는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했으니 당연히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 이때는 괜찮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꾸는 건 괜찮은데 1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1번은요.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사용 수익은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1번 문구 조심하시면 돼요.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 이건 가장 임대차야. 하지만 5번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기존 채권으로 보증금 지급을 가름. 이건 괜찮아요. 이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1번하고 5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1번 주거용 건물인지는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고요. 계약 체결 후 주거용으로 개조됐어요. 이거 안 되죠. 아까 계약 당시에 주거용이 된다 그랬어요. 3번 미등기 무허가에도 적용이 되고요. 4번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명의신탁자 생각하시면 되죠. 주임법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5번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요. 2번에 1번 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2번 적법전대 되었을 때 전차인이 얘가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하면 임차인이 장거예요.
임차인의 주민등록 아닙니다. 전차인의 주민등록입니다. 3번 다세대죠. 동호수 없이 집원만 기재해도 되죠. 4번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대항력 상실되죠. 재자집 하더라도 대항력이 소급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에 이 절차에 따라 회복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절차에 따라 회복 등록이 되면 기존 대항력은 부활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5번하고 4번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3번 주민등록이 유효한 게 아닌 거. 1번 가족의 주민등록 된다 그랬죠. 2번 동의 얻어 전대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 된다 그랬죠. 3번 공무원 요구에 따라 동호수를 삭제한 전입신고서. 이거 잘못됐죠. 그게 수리가 됐어요. 이거 유효한 주민등록 아니죠. 3번이 답이죠. 반면에 4번 제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 이땐 대항력 인정된다 그랬죠. 4번 다가구죠. 다가구니까 동호수 기재하지 않고 집원만 기재하면 되죠. 위에 3번 다세대하고 다르죠. 다세대는 집원만으로는 안 되죠. 2번에 3번은 다세대니까 아까 제가 잘못 설명하거든요.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해야 되죠. 집합 건물이니까. 2번에 3번. 3번에 5번은 다가구죠. 다가구는 집원만 하면 되죠. 집원만. 2번에 3번과 구별하죠. 4번에 1번 임차인이 간접 점유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다만 여기 보세요.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전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 주민등록으로 안 되죠. 누구 주민등록이어야 돼요? 전차인 주민등록이어야 되죠. 그래서 1번에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전대. 그럼 누가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고? 전차인. 임차인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차인 주민등록이어야 됩니다. 전차인. 2번 이거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차. 이럴 때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라 그랬습니다. 2번 틀렸죠.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다음 날이 다음 날. 3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가족과 함께 전출이니까 대항력 상실이죠. 4번은 임차권 양도 전대 양수인 전차인이 인도와 전입신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적법 임차권 양도 적법 전대차에 얘가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요 놈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대항력권 상실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해요. 전세권은 그대로 있고요. 이 전세권 등기는 임차권 등기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세권은 별도의 물건입니다.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라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주택 임차권 등기를요.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봐요. 확정일자로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인도 및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는 별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상실하게 되면 주임법 대항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를 구별하셔야 돼요. 5번 옳은 질문이죠. 질문 4번. 5번에 1번 주민등록 신고는 도달이 아니라 수리가 돼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게 1번이죠. 2번이죠.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최근에 나온 게 있고요.
3번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종전 전 차인은 임차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즉시 대항력 취득한다. 요거죠. 여기 보세요. 임대 전대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 그럼 얘는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4번은 보지 마시고요. 5번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 뭐예요? 무단 말소, 무단 이전. 이때는 대항력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무단 전출, 무단 이전된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1번. 6번에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고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죠. 2번 주택 기간 만료 전 경매될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즉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2번이죠. 2번 저당권 등기와 인도 주민등록이 같은 날짜라면 저당권이 우선하죠. 왜? 임차인은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저당권이 우선하니까 결국 경매가 되면 소멸하게 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죠. 4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했으니까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되겠죠. 5번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다음 보증금을 증액을 해버렸어요. 당연히 증액한 부분만큼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되겠죠. 7번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사람. 1.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계약이 해제됐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각과리 주택을 매매했고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임대차를 했어요.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근데 이 매매가 해제됐어요. 얘 보호된다 그랬죠? 얘가 보호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도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다고 하죠. 1번이 답이죠. 2번은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임차권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하고요. 선순위 가압류 사건이 있어요. 그때 그 집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 못할 것이고요. 선순위가 있으니까. 주택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한 담보권자니까 임대인지 승계하지 않고요. 대지만 취득한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2번 하고요. 4번, 5번만 좀 조심하세요. 2번하고 4번, 5번. 얘네들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8번에 보증금과 우선변제. 1번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죠. 2번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제공 요건 아니라 그랬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3번 확정일자라 대항력권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췄다면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권 또는 확정일자를 대항력권과 같은 날, 그럼 다음날 0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대항력이 생기는 때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죠. 4번 주택 임차인이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앞에 먼저 자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인도는 아닙니다. 먼저 인도는 아닙니다. 4번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주택 양수인 즉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데 먼저 인도해야 받는 게 아니고요. 인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5번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 취득한다 그랬죠.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면 우선변제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연인이 아닌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죠. 5번 틀렸죠. 자, 9번에 1번 확정일자는요, 말 그대로 날짜하고 보증금 액수만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데 동호수가 기재가 안 돼 있어. 그래도 확정일자는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요, 주소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요. 보증금 액수와 날짜만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누락돼 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취득합니다. 2번 대지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해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4번은 안 봐도 되고요. 공동저당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5번은 가압류권자하고 평등하다. 대항요건과 확정을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평등한 관계라고 해서 가압류권자는 선후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가압류권자는 다른 권리와 선후를 판단하지 않고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정도만 확인하세요. 10번에 1번 주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이 경매가 될 때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배당 요구를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걸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이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이 제3자가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로 승계하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양도인이 반환해야 될 걸 양수인이 대신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보증금 반환 의무로 승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 놓고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번 대항력 갖춘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는 별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4번 임차인이 주택을 사버렸어요. 그럼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보증금 반환 채권도 소멸해야죠. 자기 자신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 5번은 됐고요. 11번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시험 나면 12번 이런 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시험장 가면요. 이런 게 한 8줄 정도 됩니다. 문제 자체가.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13번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니까 최우선 변제죠. 아까 서울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 임차인 중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 거 그거 말하죠.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죠. 확정일자 필요 없죠. 최우선 변제니까. 1번 틀렸고요. 소액 임차인 및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계약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 기준한다고요? 계약 당시 기준. 만약에 그 목적물에 저당권 따위가 있었다면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원칙은 계약 당시고요. 만에 하나 그 주택에 선순위 담보권, 저당권 따위가 있었으면 그 담보권이 설정된 때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법이. 기준이 달라져.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법이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2번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1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력권만 갖추면 됩니다.
3번은 아까 봤죠.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이 되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 대지환가점에서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 반면 5번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주택이 지어졌을 때는 적어도 대지환가대금에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16번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이 용도 변경됐어요. 주거용으로. 그 다음에 임차했으니까 계약 당시 주거용이죠. 따라서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몰라도 됩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최우선 면제 받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도 있으니까 이거 3번은 오락가락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번 보고 2번 보고요. 4번도 됐고요. 5번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이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대지만 경매됐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환가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5 세 가지 정도 체크합니다. 15번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대차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그랬고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요. 3번이 틀렸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4번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고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3번. 16번. 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요. 그 전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출하더라도 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습니다. 2번.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자, 대항력권을 상실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되면요, 등기부에 임차권자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야 돼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줍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소멸시효 같은 건 몰라도 되고요. 16번도 1, 2, 3, 4 4가지 정도. 17번 1년으로 약정해도 2년으로 보죠. 다만 임차인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1년 지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3번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죠. 5번 이때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5번이 틀렸죠. 18번에 1번은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이죠. 2개월. 2번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요. 기간은 2년으로 보죠. 3번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임차인만.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때. 5번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라는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가 그 갱신 요구 기간 즉 2년이 지난 후에 임대죠. 이건 괜찮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 요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2년이 지난 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거 괜찮죠?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거 2번. 19번 1번. 법정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기죠. 3월. 2번 이기 차임 연체했다면 법정 갱신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차임 일방적 증액 청구는 20분의 1 초과 못하고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하고. 4번 임차인이 사망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따로 살고 있던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 승계하죠. 5번 1월 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 드린 거 그런 것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돼. 상위법의 대표형 1번 상가 건물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고요. 실지 용도. 2번 공장 창고 플러스 영리활동. 옆에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고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3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확정일자는 대항력권이 아니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요건입니다. 4번 임대차 종료 전에는 등기명령 신청 못하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 답이죠. 일방적 증액 청구 제한 100분의 5 초과 못한다. 밑에 1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있었죠.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1번에 대항력, 3번에 갱신요구, 4번에 권리금 회수, 5번에 3기한 해지. 답 2번이죠. 외우자 그랬어요.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한 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 표준계약서 6개. 2번, 1번 서울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이니까 환산보증금은 10억이죠. 따라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2년으로 정하면 2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일 때 1년이고요. 2년으로 정하면 2년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권, 우선변제권, 취득요건, 앤드 존속요건이죠. 존속해야 됩니다. 4번 적법천대 똑같아요. 주택임대차하고 전차인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적법 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겠죠. 5번 일시사용임대차는 적용 안 됩니다. 우리 왜 가끔 1층 점포가 비어있다가 한 달 정도 떨이 하는 업체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치 월세를 미리 주고 딱 그렇게 사용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는 상위법이 적용 안 됩니다. 3번, 1번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대항력권이죠. 확정이자는 우선변제 요건이죠. 2번 1년으로 보고요. 3번 법정갱신은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아니죠. 갱신 요구권이 그렇죠. 약정갱신, 법정갱신은 10년 초과해도 되죠. 즉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라는 상위법 규정은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에만 적용이 됩니다.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은 적용이 안 되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최우선 변제받는 금액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2분의 1 초과 못하고요. 5번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4번에 1번 됐고요. 2번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겠다. 1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3번 틀렸고요. 4번 됐고요. 5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 초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을 때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틀린 거 3번이죠. 그래서 2, 3, 5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을 경매 신청할 때 상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되죠.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1번. 틀렸죠.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수인의 임대인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 갱신 요구 거절 통지도 관리죠.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원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3번 증액 청구는 1년 내는 못하죠. 1년, 2년이 아니라. 4번은 2기가 아니라 3기죠. 자, 5번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5번이 옳은 질문이죠. 6번 9억 초과죠. 대항력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 생기죠. 2번은 됐고요. 3번 폐업했어요. 주민등록을 상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항력 상실.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존 대항력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3번 틀렸죠. 4번 됐고요. 5번도 됐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 체크합니다. 7번에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 갱신요구 적용되죠. 다시 한번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에서 3기 연체,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표준계약서 6개. 2번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한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치사 요따구로도 냅니다. 최초 임대차 기한을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한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7번에 3번 갱신요구를 거절할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3기 연체죠. 이때 3기 연체는 기존에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 당시 3기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3기를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거요, 우리 198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 100,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요약집 198페이지를 보면요. 박스 1호에 보면요. 우리 3기만 외웠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3기를 다 줬어. 하지만 과거에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양가로 3번을 보면 차임 연체에 대한 계약 해지라고 돼 있죠. 거기는 3기 차임액에 달한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현재 3기 연체합니다. 지금 연속이든 통산이든 3기 연체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 3기 연체했어요. 근데 그걸 다 줬어. 지금 2기 연체밖에 안 돼. 해지 못해요. 근데 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7번에 3번 틀렸고요.
4번은 아까 상위법에 독특하게도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게 4번이죠. 5번 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전인대차와 똑같은데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가 건물. 그래서 옳은 거 4번. 8번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지그새 무단전대 위험에 멸실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비업 대부분 철거 이럴 때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기업의 이기 그 다음에 니은의 일방적 보상 제공 리을의 경미한 과실 파손 이럴 때는 거절할 수가 없지요. 디귿의 무단전대라든가 비읍의 대부분 철거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음은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음은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절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건 디귿과 비읍 두 개. 특히 비읍도요. 대부분 철거라고 되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일부 철거 그러면 거절 못합니다. 대부분 철거입니다. 9번 권리금에서 1번.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갱신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된다고 그랬죠. 그게 1번이죠. 따라 1번 틀렸죠.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의 10년을 초과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이 됩니다. 2번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미리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3번은 1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이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요. 4번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죠. 5번이 답이죠.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이죠. 그 정도.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 예약집 체크한 것과 문제집 체크해 드린 거 그 정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지문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